네, 그런가 하면은 어제 오늘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얘기를 잠깐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헌법재판관이 현재 8명 있는데 그중에 중도로 분류되고 있는 진보 중도 또는 그냥 중도 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김형두 재판관 얘기입니다. 김형두 재판관 얘기가 참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대 법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초엘리트 코스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실제 보도도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번에 재판관이 된 것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은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자기 쪽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찐 보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찐 보수라는 게 드러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재판관 3명이 각각 기각 의견을 강하게 갖고 있다. 5대 3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김영두 재판관은 포함이 안 됐었는데 다른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가장 강력한 각하 의견을 바로 김영두 재판관이 피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김영두 재판관 이분은 참 그 실력과 인성이 좋아서 이제 늘 대법관 내지는 이제 대법원장 그런 물망에 늘 올랐던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을 이제 대법에서 추천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현재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추천목은 대법원이죠.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는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분이 법원 노조에 늘 극심한 반대에 이제 그런 꿈이 자초됐고, 아 그렇군요. 심지어 이제 헌재 재판관 그런 지명을 받았을 때도 역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기도 했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판사로서 이제 많은 경험을 했어요. 네. 또 법원 이제 행정처의 그 차장직도 맡아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법원 노조에게 비율을 잘 맞췄으면 그런 반대가 없었겠죠. 네. 그만큼 성격도 올곧고 네. 이분의 판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합리적이면서도 소신과 강단 네. 그리고 그 인상 자체가 뭐 어떤 뭐 정치적 그런 예합에 의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출신이 어느 또 뭐 어느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민주당 측 뭐 그렇게 유리한 현재 재판관 자기네들 인사로 아전인 수격으로 그래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현재 재판관 지명 이후에도 그때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국회 청문회를 하면서도 당시 이제 민주당이 되지도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인격 살인적 그런 모욕적 어떤 그런 이 편은성 공격성 질문에 아 그래요. 이분이 상당히 그 심한 상처를 입었다는 그런 그때 후문도 있었어요. 그렇기 김영두 때문에 재판관도 사람이니까 뭐 감정의 앙금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네요. 뭐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현재 재판관 중에 한 사람으로서 현재 평의에서 지금 이 김영두 재판관의 성향 자체가 이제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이제 이야기도 충분히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좌파 쪽에서는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뭐 전라도 출신이고 또 뭐 막연한 자신들의 뭐 어떤 뭐 희망 회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뭐 계산을 해놨지만은 네. 이런 분들마저도 예.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 음. 결국은 헌재 내부가 지금 사달이 난 이유는 이 사람들은요. 그 오로지 법전만 보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정말 너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네.
영불보다 제밥에 눈이 멀었고 그냥 밥이 있기도 전에 그냥 숟가락 들고 그냥 조기 대선하면 대통령 다 된 것처럼 네. 설치된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네. 결정적인 실수. 자,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 내란죄 드러내고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만들어집니까? 네? 이한 내란죄 빼고는 없잖아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그런 헌법 법률적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구속성, 정당성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헌법 재판관들 중에 정계선, 김복형 이 두 여성 재판관이 서로 법리 논쟁을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았는데 주말을 통과해 오면서 김영두 재판관이 중도로 지금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 또 아주 강력한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개진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재판관들은 한마디로 법률가로서 자신이 평생 이렇게 쌓아온 그런 자신의 이제 그 명예를 갖다 생각할 때 오로지 헌법 법률 법리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행위 압박에 그 내용 가지고는 이쪽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헌재를 갖다 정치적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예. 올곧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13 비상계엄의 여러 가지 실질적 사실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그런 중한 범죄를 저지른 건지 네. 그런 걸 지금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 기일이 이제 잡혀가지고 마지막 뚜껑을 열어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뭐 진보 쪽이 어떻고 중도가 어떻고 뭐 보수 쪽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 그 경계선이 허물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헌법 재판관들은 헌법만 생각할 거라는 그런 착각. 네. 또 헌법 제1조가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뭐 국민의 그쪽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가 주는 그 착시 예. 이런 부분.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우파 엘리트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 뭐 이런 직연 심우정 검찰총장 뭐 이런 부분에게도 애국심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착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분위기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의견 또는 의견들은 다 굳어져 있다. 이제는 서로가 설득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나서 사실은 형식적인 평의만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을 6개월 임기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뭐 오늘 뭐 상임위원회에 올리고 내일 또 뭐 본회의에 어떻게 이제 보내고 뭐 회부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발상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 정부의 이제 공공기관장이라든지 이런 공기업 뭐 수장들 같은 경우는 후임자가 네. 이렇게 이제 임명되실 때까지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연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지만은 이제 이런 헌법기관들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 임기를 너무나 명확히 해서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판결이나 결정이 이루어지게끔 다 그게 돼 있는 그 시스템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그런 그 재판관의 임기가 들락날락수 마음대로 또 연장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그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시 방편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이제 절대적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그러니까 문행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 인용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자신들만의 그런 결심 이걸 더욱더 공고히 하고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에게 나름 뭐 보여주는 그런 뭐 맹신 같은 거 그걸로 볼 수밖에 없죠.
이걸 잘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아무리 지금 대행 체제지만 이런 법이 다시 온다고 하면 당연히 제의 요구할 것이고 당연히 제가 거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제의 요구 못하게 하려고 예. 국무회의 기능 다 날려보려고 그러려고 주탄해 하는데.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무정부 상태를 말하는 건데 민주당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김 대표님이 말씀을 주셔서 또 저희가 찾아봤더니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 말 중에 이런 부분이 또 있더군요. 헌재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이 유연이라면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뭐 이 마은혁 임시 지위를 예. 그 얘기하고 있는 그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가처분 인정해줘라. 그리고 가처분에 따라서 헌재 재판관의 임시 지위를 인용해서 예. 헌재 재판관이 지금 8명이 아니라 네. 9명이 된다는 걸 기정사실로 만들고 지금 현재 한간의 이야기대로 5대 2대 1 네. 이 구도에서 이제 9명으로 하면은 6대 2대 1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탄핵 인용이 된다. 그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그 입장을 이제 이재명 대표 입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라고 그런데 봐야죠. 재판관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마치 제 머리 깎는 것처럼 임시 지위를 부여한다고 그게 부여가 되는 겁니까? 헌재에게 자신들의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를 갖다가 네. 아무리 임시적이지만은 그 권한을 부여한 내용은 대한민국 어떤 헌법 법률에도 그 내용이 적시되지 네, 않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적 근거가 그러니까 없이. 쉽게 말하면은 아무리 초선 의원들 주장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지도부 입장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줄탄핵을 통해서 국무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네. 앞으로 그럼 지금 현재 문행배 이미선 재판관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임기 연장 관련 법안 이런 거 다시 이제 그 법안 만들어서 내도 만일 한덕수 대행이 이걸 거부권 제2 요구권에 의해서 거부권 행사해 버리면 그 법이 무력화되잖아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돼 버리면 그런 법을 이제 뭐 거부권 이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법은 공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면을 지금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내일 화요일인데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으면 뭐 2일, 3일 이때 본회의 보고하고 또 본회의에 뭐 통과시키고 이렇게 쌍탄핵을 밀어붙이겠다. 그러니까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두 사람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뭐 이분들은 충분히 그런 일을 벌리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네. 어제 이제 30일 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4월 1일까지 이제 시한을 줬지 않습니까? 내일까지요. 그리고 내일까지죠. 네. 내일까지 쉽게 말하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판단을 갖다가 결정하지 않으면은 네.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중대 결심. 그 중대한 결심을 딴 거 아니에요. 탄핵이에요. 탄핵. 예. 예? 그런데 한덕수 권한 대행은 이미 탄핵 소추를 한 번 해서 헌재까지 가가지고 그게 기각이 됐잖아요. 왜 우리 고등학교 때 일사부재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일사부재리하고는. 원칙이 이제 지난번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하고 내용을 좀 달리하겠죠. 내용을 달리해서 좀 달리 수정 동일 사안이 아니겠고 수정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다시 탄핵 소추 의결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사부재리 그거를 피해갈 피해갑니다. 것이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얘기는 국민의힘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발의를 하고 본회의에 뭐 이 상정을 할 움직임이 있으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좀 너무 좀 앞서가는 이야기고요. 예. 지금 이제 뭐 평상시 같은 상황이면은 네. 지금 이제 두 사람의 임기가 이제 보름밖에 채 남지 않을 4월 18일 날이니까요. 뭐 네. 겨우 한 20일 이내인데 네. 당연히 후임 재판관 지금
선임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지금쯤 뭐 인사청문회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 두 사람 몫은 네. 대통령 몫이에요. 아, 네, 네, 네. 국회나 뭐 대법원 뭐 이런 추천 몫도 아니고. 네. 그렇기 왜냐하면 때문에 문영배 이미선이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임명한 사람, 네. 대통령 몫이에요. 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이 권한 대행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지만은 최소한의 그런 절제된 권한만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일 그동안 이제 이번에 산불로 엄청난 국민적 그런 불행한 일로 엄청난 이제 뭐 이재민이 발생하고 또 그걸 복구하기까지는 엄청난 국가적 재원이 더 투입돼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 주무장관이 만일 산불 같은 경우 소방방재청이 행안부 장관인데 네. 진작에 행안부 장관 같은 사람 임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국방도 뭐 다른 장관하고 또 다르게 국가 안보 네. 국가를 지키는 그런 국방부 장관 자리도 공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왜 임명을 못 하고 있겠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정말 대통령 직무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장관을 임명하고도 이런 헌재 재판관 임명을 갖다가 서두르지 않고 좀 여러 가지 고심을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뭐 정말 거치게 시비를 걸어도 할 말이 없지만은 지금 현재 국무위원 두 사람을 그 핵심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 공석에도 지금 그 공석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가지고 더 이상 현재 재판관 임명가 가지고 미리 이제 쉽게 말하면 싸움을 거는 행식입니다. 이걸 네. 그 패를 갖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누가 이 대행 체제에서 어떤 지금 입장을 지금 비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건 이제 좀 한 발 앞서간 얘기긴 하나 아무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오늘부터 이제 법안을 발의를 3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비슷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게 하는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아니라 할 수 없게 하는 법안. 그다음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법 개정안. 또 세 번째로는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 징역형 처벌도 가능한 법안. 이런 것들을 내놓겠다 하는데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미 2012년 7월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당시 이제 민주당 그 소속이던 그 이춘석 의원이 있어요. 네. 이춘석 의원이 낸 헌재법 개정안에 포함하면은 네. 이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 규정 6년에 입에되고 또 임기 제도의 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가지고 네. 위헌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 법안이 폐기가 돼 버렸어요.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전에 지금 예. 우리 김광일 지금 논설주관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런 법안을 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죠. 한마디로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예. 현실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신들이. 입법권 남용 예.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 아무 말 대잔치 뭐 그런 차원입니까? 자신들은 이제 헌재 공백 문제를 이제 방지하고 또 심리의 연속성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법안은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된다. 다시 그래서 이제 신속 처리 법안으로 이렇게 진행할 공산이 있죠. 그렇지만 이 법안은 뭐 지금 상황에서 누가 이 법을 또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어려운 법안을 지금 뭐 압박하고 행위 이상 이하도 아니죠. 네. 김성대 대표님은 이제 민주당을 주시한 야권에서 탄핵 폭주가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도 뭐 이번 주 이제 강행을 하게 된다면 보수 우파도 강철 대오로 뭉쳐야 된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5대 2대 1 결과로 규결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그게? 보수 우파의 결속은 네.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우리가 반면 교사로 네. 타산지석으로 삼았던
그런 많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때도 이제 사실상 민주당 세력들이 네. 국정농단 뭐 이 최순실에 의해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1분 1초라도 대통령이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엄청난 선전선동에 의해 가지고 국민 여론이 85%대까지 올라가면서 네. 제대로 헌재 재판에 대응을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또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큰 정치적 부담 없이 네. 그 뭐 심판 결과를 낼 수가 있었겠죠. 네. 이번에도 이런 겁니다. 12.3 비상계엄 그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은 대통령의 통치 권한의 행위 중 하나다. 네. 비상대권을 한마디로 발동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일찌감치 민주당이 먼저 해버렸어요. 이건 내란이다. 그래서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버린 겁니다. 네. 그럼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 헌재법 62조인가 이렇게 보면요, 1조인가 이게 만일 행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는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이 헌재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내란죄를 만일 내란죄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한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미 내란죄로 이래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해 가지고 네.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의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심 재판부도 이미 정해져 가지고 1심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 1심 재판장이 지난번 구속 취소 결정 내면서 네.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짚었잖아요. 네.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 판단을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집에서 찐빵을 갖다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찐빵이 배달돼서 왔는데 막상 보니까 앙코가 빠져 있어. 네. 그럼 그 찐빵이 그게 찐빵이 아니잖아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 안 오고 단무지만 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제 찐빵을 주문한 사람은 그건 이제 다시 취소 결정을 내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은 분명히 내란죄로 가지고 했잖아요. 네. 내란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 내용의 거의 70%가 넘어요. 네. 그럼 그 내용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헌재하고 쉽게 말하면 헌재 심판 준비기일 때 그걸 갖다가 다 드러내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럼 다 드러내고 뭐 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판단하자는 거냐? 결정적인 절차적 정당성의 그렇네요. 문제점이 지금 자신들이 야기시켜 난 거예요. 예. 예. 자신들이 그걸 결자 해제해야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현재 헌재 재판관 자신들이 평일을 그 수십 차례 해도 뜻이 안 모아지고 있고 자신들은 어떻게 그 내용의 소스를 확보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큰일 났다. 마흔의 재판관 이 임명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인정될 수 없다. 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습게 뭐 그런 소리밖에 안 나올 그런 볼상사하는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연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만큼 지난번 구속 취소 결정 때 그 재판장이 내린 그 판결문 지규현 판사가 내린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재판관들은 그분들보다 몇 배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이제 이루어낸 이 자충수에 절대 국민의힘이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즉 그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발 행위를 할 거예요. 결론은 최종적인 심판은 국민들 합리적 균형성,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늘 노력하는 그런 중도층들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이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헌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또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국민의 인식들이 저변에 깔리면은 절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단일 대우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아무튼 이 외연 확장 그다음에 합리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좀 넓혀가는 그런 작업이 동행해야 한다 이런 그런 말씀 겁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예. 똑같이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생결단이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 입장은 뭐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만일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이 탄핵 심판 인용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을 쟁취해내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이제 대통령 정상적인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네. 이재명 대표라는 것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절대 그런 보장받는 카드가 아니다. 네. 오로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발생하는 조기 대선만이 네. 절대적 지금 현재 국민적 지지를 자신이 등에 업고 네. 대통령이 당선될 수밖에 없다. 음. 이 카드를 어떻게 우리가 놓칠 수 있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국무회의 이 쉽게 말하면 헌법기관인 국무회의 이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켜 버리면은 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자신들이 알고도 지금 현재 일을 벌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그것은 곧 행정 기능을 그 행정 기능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제 이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그것을 이제 국헌문란 이렇게 돼 있고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란죄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초선 의원들의 이 비상 뭐 성명서인가 그 긴급 성명문 그걸로 이제 명백해졌으면 경찰은 바로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니까 네. 바로 이 친구들도 일정 부분 그 내용을 예. 좀 수정하고 또 수습하는 아. 그런 국면이 또 있었잖아요. 당의 지난 입장이 주말에, 아니다. 주말에 아. 그런 겁니다. 당 예. 지도부가 예. 그런 초선 의원들의 뭐 생각이고 예. 또 의견일 뿐이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일정 부분 꼴을 잘라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 그런 집단 행동은 절대 지도부의 용인 내지는 묵인 방조가 없으면은 절대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입니다. 네. 국회만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네. 헌재만 또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 최고 정책심의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17개의 심의 내용을 다루는 거죠. 여기는 인사뿐만 아니라 예산 정책, 뭐 중요한 행정 모든 사안을 여기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기능을 갖다가 그 헌법이 그게 부여한 기능이거든요. 네. 그 기능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겠다.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 그래서 이제 국헌문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국헌문란 행위가 되면은 그것도 내란죄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 지도부가 그거는 초선 의원들의 의견일 뿐 뭐 줄 탄핵은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바로 내란 혐의로 고발을 하고 경찰이 좀 수사 전담반도 꾸리고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속도감 있게 순식간에들 이 수사 전담 꾸리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이렇게 정말 행정부를 정말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그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도 다만 불 건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나 흥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고 네. 앞으로 이런 내란 선동죄로 네.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민주당이 꼬리를 내렸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정사실로 또 고발해서 또 경찰이 왜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느냐 이러면은 또 우리가 또 우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청자들께서는 그 주말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이제 독자들이 이 시청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아니 미래형으로 고발하겠다 하지 말고 방금 고발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좀 보고를 해달라. 그러긴 했습니다만 한때 그 친한계 의원으로 알려진 박정훈 의원 저 TV조선에 정치부장 출신이죠. 했던 예. 이제 이 의원이 대한민국의 주적은 김정은보다 이재명이다. 이제 이러면서 네. 친윤 친한으로 갈라져 싸우지 말고 지금은 정말 단합을 해야 될 국면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친윤 친한 지금 단합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원래 분열되고 뭐 조그마한 차이로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빈번한 조직도 네.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결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집권당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죠. 네.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 어떤 몇몇 사람이 중심적이고 주도적이고 네. 뭐 또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당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는 것조차가 배부른 소리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 탄핵이 인용되어 버리면은 지금 현재 국민 여론대로라면은 네. 가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방식 내용대로라면은 앉아서 정권을 우리가 그냥 날릴 판인데 네. 그런 한가한 뭐 차이 때문에 그렇게 갈등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박정훈 의원의 그 입장은 지금 이제 오직하면 대한민국 주적 김정은보다 먼저 이재명이다 이런 뭐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그래서 네. 갈라져 싸우고 또 서로 헐뜯고 하는 행위는 이 바보스러운 행위다 이런 이야기고 저는 이제 왜 그게 이제 박정훈 의원 같은 대표적인 한동훈 전 네. 당대표를 뭐 갖다 친한 지지하는 게, 예. 그런 인사로 인식되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 이재명 정권하고 맞서 싸우는 국민의힘 자원 중에서는 가장 초선 의원들 중에 저는 몇몇 하력 중에서 제일 좋은 하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 예. 스피커도 좋고 네. 메시지도 또 간결하면서도 잘 예. 임팩트 있게 잘 실어내는 투사예요. 네. 이 투사 이런 투사들은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잘 당내에서 이렇게 뭐 뒷받침도 되고 이제 역할도 되게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네. 지난주 이제 무죄가 이제 또 선고됐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대법에서 이제 최종심 판단이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신속한 또 항고를 통해 가지고 또 대법의 판단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국민의힘 진영 내부가 한치의 대오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죠. 네. 그 어렵게 보수 우파가 결집돼서 현재도 정치적 편향성에 분명히 네. 제가 볼 때도 처음부터 난 그 헌재가 나중에 사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일국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갖다가 판단해야 될 그런 헌재가 민주당 진정하고 이미 변론 준비기일에서부터 같이 작당을 하는 그 모습은 국가적 국민적 불신을 자초할 것이다. 그대로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된 사실상 저변에는 이 보수 우파 진영이 굳게 결속한 거죠. 이미 강화문 매주 주말 집회 시위가 있었지만 이게 동원 뭐 그 참가한 그런 시민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아, 예. 비교가 안 돼요. 어떤 때는 10분의 1 규모도 안 될 맞습니다. 정도로 차이가 예. 나요. 예. 그런 민심의 흐름, 이 바로미터를 갖다가 헌재 재판관들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도 정치적으로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된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게 결론도 헌재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정치적 판단이 법리에서 재판을 하긴 하지만은 하겠지만 이 국민의 흐름, 예. 국민의 여론, 예. 추이 이런 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 우파가 결집돼 있는 마당이라면은 당 내적으로도 지금 현재 친한이다, 뭐 친윤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그 갈등 구조를 유지하면서 싸운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박정훈 의원의 이 호소는 아주 시적절하고 용기 있는
그런 호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